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표영호 TV의 표영호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서울 아파트 단지들을 이렇게 추운데도 쭉 직접 임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음마 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 이 단지들을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콕 집어서 이 단지들을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잠실 쪽에 남아 있는 재건축 그러면 주공 5단지가 가장 크게 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음마 아파트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희망 고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긴 또 반드시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그 용산 벨트라 그래서 이제 여의도까지 뭐 홍콩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 금융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플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시범 아파트, 한양 아파트, 뭐 삼부 아파트 많이 있는데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가장 오래된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52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요 단지의 아주 핵심 단지를 제가 일부러 한번 세 군데를 묶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죠. 먼저 음마 아파트 재개발 진행 상황이 어때요 지금? 지금 뭐 추진 사항은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GTX C 노선이 그 음마 아파트 지하를 관통해서 지나가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파트에 왜 GTX 선이 지나가냐 반대하고 그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건 너무 지역 그 집단 이기주의다 해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고 그 집 흔들릴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면 좀 불안하긴 하겠다.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요즘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GTX는 이제 한참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뭐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울에 특히 서울은 이 지하철이 전부 다 그물망으로 돼 있어요. 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 역세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거긴 전체가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그런 호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역세권이야 거기는 가장 잘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는 곳이 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대도시 서울을 어떻게 지하철을 연결하죠?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땅속으로는 다 그냥 기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끔 착각하는 게 큰 도로에 보면 지하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밑으로만 지나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곳이 뭐 부지기수죠, 사실은. 음마 아파트는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돼 있죠, 당연히. 거기 이제 뭐 그런데 이제 그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이해관계가 너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주민 그 아파트 안에서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상가를 갖고 있고 너는 그리고 뭐 평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동네마다 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도 좀 험난하겠지만 음마 아파트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직접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아유 저도 알죠. 거기 벌써 정말 오래됐죠. 그리고 말죽거리 시대부터 있었는데요. 사실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보다 음마 아파트가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런가요? 그런데 가장 노후됐어요. 맞아요. 그만큼 관리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관리 안 했다. 빨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학군 때문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뭐 주변을 정립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음마 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음마 아파트 가격이 진짜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얼마 전에도 그 영끌했다가 손절하고 빚더미에 앉은 뉴스도 있었고 아마 한 27억까지 갔다가 국민 평수로 따졌을 때 아마 지금 한 18억, 17억 정도로 내려온 거의 한 10억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해서 거래가 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락이 깊어진 집을 가만히 보면 특별하게 대출이 너무 많거나
영끌을 통해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갑자기 집을 내놓고 파는 경우가 있죠. 급급매라고 써 있구만. 이렇게. 그렇죠. 급급매. 예. 요즘 뭐 급자가 한 3개, 4개 붙은 집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음아파트가 1980년에 평당 68만 원 했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제 그때 한 평에 68만 원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68만 원에 분양을 한 그 음마 아파트가 지금 그 지역의 인근 시세로 보면 평당 뭐 최소한 7, 8천은 간다고 봤을 때 몇 배일까요? 100배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는 계속 승리한다. 아파트를 사는 것이 이익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주거 아파트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대치동 학원가에 입성하려면 음마 아파트는 마지막 사다리다. 이게 걷어 차여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 들어가면 이거 못 간다. 못 간다. 예. 왜냐면 뭐 지역에 뭐 아파트도 많이 없겠지만 이미 다 꽉 차 있고 또 지금 가장 저렴하잖아요. 전세나 월세로 간다면 가장 저렴하니까 사다리 걷어 차게 되는 거죠. 재건축에서 만약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우, 그거 신축인데. 그거는 이제 대치동 한복판의 신축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걸 아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 20m 하던 게 18억이야? 나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자유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고 보고 이제 하락이 22년 하반기, 상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하반기 때 급물살을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제 하락이 이제 끝났다. 다시 상승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동안 제가 체크를 해본 결과 강남의 아파트도 하락 시기에는 한 5, 6년 정도 하락폭이 깊어진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시절과 똑같은 사이클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이제 하락은 시작인데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재건축하려면 어쩌면 또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진짜 2주 시작하고도 10년이에요. 이게 대를 이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돼도 빨라야 15년?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 지역에 한 60세 정도의 재건축을 추진했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추진하면서도 새 집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거기가 누가 봐도 대치동 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입지 탄탄하죠. 그렇죠. 대치동 한복판의 대단지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 방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부동산 하락기에는 그 무엇도 안 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하락기 때는 기본적으로 내 심리가 더 떨어진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자체가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이것을 사서 그 매물을 없애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니즈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최저점에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나 뭐 아파트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팔 수는 없어요.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감당 가능한 그 가격대가 오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맞게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또 대치동의 경우나 이런 데는 학원가가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담동이나 저쪽 삼성동이나 압구정동에서 보면 대치동 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 곳. 멀다. 저 끝에. 그렇지, 멀다. 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강변에 쫙 있어야지. 강남도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역삼역을 끼고 예. 그쪽은 강남의 남쪽은 좀 멀다. 멀다. 예, 이런 태남, 태북. 근데 이거 재건축은 어쨌든 그 차근차근 추진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빨리 잘 되길 바래요. 뭐 농담으로 뭐 나중에 재건축이 완성되고 나면 아이유가 원로 가수가 돼서 축하 공연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큰 문제가 바로 그렇게 재건축의 시간이 너무 길게 너무 걸리고 길어. 너무.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그 이해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고 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건축비, 땅값 뭐 이런 것들 포함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눈먼 돈으로 새는 돈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건설 원가를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건설 원가 밝혀라. 밝힐 수 없어요. 밝히면 여러 징역 갑니다. 네.
그럴 법해요. 솔직히 몇 년을 끌었어? 몇 년이 뭐야? 지금 10년 이상 됐죠. 어떤 데든지 그렇게 눈먼 돈들이 눈먼 그 비용들이 들어가요. 길어지면 더한 거니까. 더 들어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고 또 여기 지역보다는 우리 내게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동안 이렇게 병들지 않았나. 저는 부동산이 병들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재개발도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하는데 한 2년 걸리고 그 다음부터 집는데 5년이라 관리 처분 인가까지가 10년도 넘게 걸리고 여기서부터 짓는 데까지 빨라야 7년. 7년, 8년. 이러니 뭐. 근데 요즘 짓는 것도 금방 짓는다. 그러니까 땅만 잘 파서 토목 작업만 끝나고 나면 올라가긴 또 금방 올라가. 예, 금방 올라갑니다. 예. 제가 그 반포에 원베일리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순식간에 올라가네. 맞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원베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이 매일 전화가 와요. 원베일리 몇 층 올라갔어? 몇 층 올라갔어? 이렇게. 예,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 아파트들 너무 빽빽하게 져가지고요. 너무 진짜 닭장 같아. 그 잠실 주공 5단지 또 여의도의 이런 그 구형 아파트들은 동과 동 사이가 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율도 높겠죠. 그렇죠. 당연히 뭐 층은 12층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옆집이 보여요. 아, 너무해요. 특히 뭐 원베일리 비싸다고 하잖아요. 지금 강남에서 짓는 아파트 중에 최고 비싼 가격이 될 것이다라고 뭐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뭐 최고 비싼 가격이 될지 뭐 두 번째가 비싼 가격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직접 가보면 그냥 옆집 뷰예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너무 용적률을 글쎄 말이에요. 저는 나중에 한 20년 뒤가 걱정이 돼요. 이 도로는 안 넓어지고 아파트는 계속 높이 올라가고. 나중에 어떡할 거냐고. 나중엔 이제 뭐 그동안 그런 것들을 인허가내 준 사람들이나 그렇게 도시 설계한 사람들이 뭐 문매를 맞거나 나몰라라 할 그런 시대가 또 오겠죠. 이제 잠실 주공으로 가볼까요? 잠실 주공 5단지 가보셨을 텐데 그곳 상황은 어때요? 아, 너무 깨끗해. 그 잠실 주공 5단지는 벚꽃이 펴요. 단지 내. 거기 뭐 거의 관광객들이 가도 좋을 곳이에요. 정말 재건축을 하기 아까울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워낙 그 롯데 월드 타워나 이런 것들이 쫙쫙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해야 되겠죠. 거기도 45년이 넘었어요. 아마 46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단지를 아주 깨끗하게 써가지고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외벽은 좀 헐었을지 몰라도 실내에 들어가면 다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사시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들어가면 다 실내는 인테리어를 다 해놨잖아요. 아유, 거기 인테리어에서 그 안에는 좋은데요. 그 안에 있는 배관들은 어떡해. 그거 어떡할 거야? 다 그 배관 얘기하죠. 물생. 물세고 윗집세면 계속 고쳐줘야 되고. 잠실 주공 5단지 저 아파트값 변동은 어때요? 거기도 한 8, 9억씩 떨어졌어요?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재건축의 희망이 있는 아파트들마저 가격이 이렇게 하락돼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란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희망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주식도 보면 선반영하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좋아지는 시그널만 가지고도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정말 좋아질 때가 되면 이제 반대 매물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뭔가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하락거래가 된다는 것은 대세 하락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서울의 주요 지역 여의도, 잠실, 강남 이렇게 제가 재건축 단지를 둘러봤죠. 잠실 5단지 얘기할 때 그 지금 잠실 송파 일대 아파트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헬리오시티가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막 떨어져서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잠실 쪽에는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지가 대단지들이 많아요. 아마 서울에서 대단지로 많기로는 송파가 최고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는 뭐예요? 물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뭐가 하나 나와도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거래된 그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마치 송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락된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은 대단지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있을 뿐이지 뭐 잠실은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락 중에 있다. 근데 지금 예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살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은 기회를 천천히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23년 말, 24년 초가 되면 아마 이 고금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못 견딘 그 매물이 차주들, 나온다? 예, 그분들의 매물이 나오면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잠실 지역이나 이 강남 지역엔 특히 지금 새로 신규 입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가도 같이 동반 하락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은 아마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좀 더 떨어진다. 네. 이게 또 이제 재건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근처에 둔촌주공. 지금 그래도 계약률이 한 70% 됐다고 그러잖아요. 전 70%가 됐다고 누가 그래요? 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언론에서 나온 얘기죠. 아니, 물론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고 그들의 뭐 구두로 들은 말이거나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없죠. 지금 왜냐면 조합에서 우리 몇 %라고 딱 밝힌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요? 70%에 육박했다. 라고 말하는 70% 육박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쓰기 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70% 육박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했으면 뭐 68%다, 65%다 뭐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70%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70%에 육박했습니다 라고 발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고 보여줄 의무가 없다 라고 말하니까 70%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저는 아마 한 60, 한 4, 5% 정도라고 저는 그냥 저도 어렴풋이 보여주지 않는다. 하긴 63, 4, 5 이러면 한 70% 정도 돼요? 그죠, 이럴 수 보통. 있지.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너 수학 몇 점 맞았니? 그러면 이제 62점 맞아도 그냥 70점 좀 안 돼.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비슷하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거 그 계약하게 하려고 급하게 규제를 풀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사실 부인할 수 없게 됐잖아요. 지금 분위기 환경상. 그런데 사실 정부의 입장도 뭐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닌데 정부 입장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전반적인 건설 경기에 PF 경색이 오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진짜 파도가 확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이거라도 한번 좀 잘 살려서 연착륙을 시켜보자는 개념으로 좀 풀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뭐 위험 단계는 살짝 넘었다고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부동산이 힘들어지기 직전에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재건축 신속 통합 계획이라는 거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해준다고. 빨리 하자. 너무 늦어지니까. 네. 그런 게 되면 이제 또 그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많아지죠.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이제 도시 전체 계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라고 지금 평가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만 빨리 가는 건 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만 하지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속도를 빨리 내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의 여망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또 그 선거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제도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바뀔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일관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신속통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가고 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너무 용적률을 많이 풀어주면 닥장된다. 그리고 지금 그 용적률 풀어주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큽니다. 예. 이거는 뭐 어느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심각하게 용적률을 막 과감하게 풀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 좀 하겠다는데 이익 환수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이익이 저쪽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과연 정당한 행정으로 봐야 되는지 이걸 또 하나의 비리로 봐야 되는지 계속 의문에 꼬리를 물고 놀릴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닭장처럼 올라가는 이것들이 너무 집중화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니까
이건 뭐 차후에 몇 년 뒤에 또 평가할 문제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것을 좀 명분은 도시 핵심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린다. 그러려면 좁은 땅에 위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논리잖아요. 이러면서 그걸 올려준 건데, 아이고 그게 보기에는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예, 저기서 살면 그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면 100년 뒤를 못 내다보잖아요. 그렇죠. 100년 뒤엔 재건축 어떻게 할 겁니까? 아파트 200층으로 올릴 겁니까? 지금 저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할까? 재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재건축 안 되죠. 1대1 재건축을 하겠죠. 나중에 가서는. 자, 이렇게 한번 재건축 시장을 돌아봤고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죠. 재개발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표영호 대표와 일단은 재건축 시장부터 쭉 돌아봤는데, 아이고 재건축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셀코 TV 탐나는 재테크 표영호 TV의 표영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인 붕괴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붕괴됐다. 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인붕괴사. 요즘 뭐 사실 신조가 만드는 사람이 막 만들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신조가 아니 그래서 주로 이제 1층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잘 되니까 다 1층이야. 1층이 세가 제일 비싼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다른 걸 한대요. 이를테면 붕어빵, 뭐 샵인샵. 군고구마, 뭐 이런 걸 한 그 정도라고 그래요. 뭐 어느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정말 그 부동산 공부를 제가 계속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짓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어디 지역에 가면 정말 그 많은 그 점포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모든 산업이 부동산으로만 몰려 있는지 맞아. 전체가 다 부동산인데도 있어요. 한 집 건너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예. 저 사는 동네에도 1층은 죄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나눠 먹기로 하잖아요. 물론 뭐 20년, 19년, 18년 이럴 때처럼 거래가 막 왕성하게 되면 그들이 다 나눠 가지면 뭐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채 나오면 그 한 채를 이 부동산 10개의 가게에서 다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예전에는 거기가 레코드 가게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그 1층에 레코드 가게 이렇게 저 도너스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LP판 틀어놓고 LP판. 밖에다가 이렇게 스피커 갖다 놓고 그렇게 음악 들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뜨는 종목들이 1층을 차지하는데 예. 지금은 부동산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부동산이 그 당시 그 시기에 뜨는 직종이 1층을 차지한다는 말씀도 동의하는데 부동산이 그 중개사가 많이 그런 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이 그렇게 늘 화랑이 되지는 않거든요. 하긴 또 그래요. 한 2년 바짝 그랬죠, 최근에. 2년 한 바짝. 2년 아니다, 2년. 2018년부터 한 3, 본격적으로 4년? 보면 3, 4년 됐죠. 3, 4년, 예. 3, 4년 됐죠. 본격적으로 집값이 뛰기 시작한 것이 2018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2018년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 묶었어요. 네. 못 뛰게. 이제 꿈틀대니까 위험하다 싶어서 다 묶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죠. 이거 먹는 거 보니까 이거 되게- 사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시장은 항상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오늘도 표영호 대표와 직접 현장을 뛴 얘기, 이 한파를 뚫고 전국적으로 뛰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강남, 송도, 여기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거기도 네. 제가 송도를 갔는데 뭐 살기 좋아요. 송도 인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송도가 진짜 서울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뭐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공급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공급이 많은 아파트에 들어오려면요. 네.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헌 아파트를 갖고 있던 분들은 이걸 팔아야 돼요. 네. 맞죠? 네. 그럼 헌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더 뭐 돈을 좀 더 보태서 새 아파트로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헌 아파트는 누가 사줍니까? 또 누군가는 사줘야 되겠죠. 외지에서 또 들어오나? 누가 사줘야 누군가 되잖아요. 사겠죠. 자, 이렇게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데 과연 그럴 정도의 대한민국이 GDP, 소득 수준이 되느냐? 소득 수준보다도 주택의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주기장창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송도가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고, 근데 공급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물량이 쏟아지니까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러는데 네. 직접 가보시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저기 짓고 있고 23년도 송도를 보니까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4,000세대가 넘게 또 공급이 23년도에 되고 25년까지는 12,000세대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다 지어지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도 오르고 뭐가 오르다 보면 또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파트가 오르는 시기가 아니다. 오를 수 없다.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지금 2022년에 그 각 주요 전국의 부동산 거래 가격을 보니까 많이 빠진 데가 세종인데 세종도 가보셨죠? 직접 가보셨죠? 가봤죠. 거기 분위기 가봤죠. 어떻습니까 지금? 세종 분위기는 그냥 세종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종시는 굉장히 조용한 도시예요. 예.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거의 네. 대다수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국가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저녁이 되거나 또는 주말이 되고 나면 거의 텅 빈 도시의 느낌처럼 정말 조용해요. 그러니까 뭐 상가도 공실이 너무 많고 지금 세종시 인구가 아마 38만 정도가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상가들은 거의 100만의 인구를 너무 많다. 갖고 있을 만큼 정도의 상가인데 그만큼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도 제가 볼 때는 그 서울에 사시는 공무원분들이 이제 특공을 받아가지고 특별 공급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아파트를 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미 그걸 다 팔았어요. 이미 다 이익을 보고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려들게 아파트를 살려고 달려들게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바람잡이가 있는 거예요. 투기꾼들이 모여서 세종시는 계속 뜰 것이다. 왜? 공무원들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도시를 자기들이 그럼 망가뜨리겠냐?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세종시를 계속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정치인은 뭐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그렇죠. 집값이 뛸 때 그것도 그 타이밍에 뭐 좀 그런 타이밍이 아닐 때 했으면 모르겠는데 더 올렸다. 그것 때문에 2배, 3배 뛰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 당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멀쩡한데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하는 우리 흔한 말로 멍미? 이게 뭐야? 예. 그래서 그 세종시 집값은 사실 버블이 제가 볼 때는 심했다. 더 심하게 더 심했다. 꼈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잘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세종시 가서 느낀 거 하나가 집값이 뛰고 그러려면 도시 기반이 좀 잘 돼야 돼요. 좀 돼 있지 않아요? 안 돼 있나? 일단 제가 본 것 중에 기본적인 건물들의 외형은 디자인적으로 예쁜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기엔 도로가 좀 협소하다. 도로가 협소한 지역이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미 들어와 있는 건물들을 부시고 도로를 만들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럼 분명히 세종시 옆에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가 충청권에 생기면서 오히려 슬럼화된 지역들이 꽤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종시의 집값은 그동안 누군가가 분명히 투기꾼들이 껴서 바람 잡아서 올려놨다. 장난을 좀 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빠지고 있다. 예, 그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버블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빠지고 있다. 예, 집값 하락이 아니라 버블이 거긴 버블이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올라갈 뭐 어떤 뭐 모멘텀은 없다. 세종시가 2050년까지 뭐 50만의 인구를 만들겠다 이런 뭐 계획인데 2050년이면 앞으로도 27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주 뭐 아무튼 많이 남았잖아요. 국회를 이전하지 않는 한은 국회 이전한다고 뭐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국가 공무원분들 중에 세종시에 근무하고 서울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분들 정말 힘들어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려면요. 이분들이 업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출퇴근이 힘들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주말 되면 서울에 오고 또 월요일 되면 저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보시면 이 백팩을 메고 월요일 날 아침 7시 기차, 6시 반 기차 이런 기차에 보면 전부 다 세종시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꽉꽉 차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또 백팩을 메고 여행용 캐리어 가방 하나 메고 일주일치 빨래를 들고 다시 서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베드타운. 서울의 먼 행정 베드타운. 좀 힘들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냥 사는 분들의 입장은 정말 뭐 아이들 키우기에 좋고 조용하고 그런 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분당 판교 이쪽이요. 많이 빠지죠. 지금 뭐 대한민국은 사실 안 빠지는 데가 없는데 판교는 사실 그 일자리 벨트가 너무 좋잖아요. 판교 자체만으로도 거기가 다 돌아간다고 그러던데. 충분히 돌아가죠. 네. 그런데 이제 판교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런데 판교도 정작 또 하락하는 지역은 하락하고 또 물론 판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기 고액 연봉자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 그거 이제 다 또 정리하고 재개발하고 뭐 재건축하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기 신도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분당일 텐데 일산. 거기는 어때요? 은마 아파트가 지금 몇 년 걸렸죠? 아유 지금 뭐 수치로 얘기도 못 하겠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분당이나 일산은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도 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산의 그 넓은 대지에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들이 이제 다시 다 모두게 재건축을 한다고 치면 그분들 다 어디로 이사를 가며 네? 물론 뭐 만만치 않네. 물론 뭐 이렇게 조목조목 작은 데 잘라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서 만든 게 일산 신도시라 해서 킨텍스 지역에 아파트들을 또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구도시가 되는 구도시. 거죠. 뭐 사실 지역에 신도시격으로 뭔가 들어서면 구도심은 살짝 소외받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서울로 따지면 을지로. 그리고 뭐 전라도 광주에 갔더니 광주 원도심 있지 않습니까? 그 구도심. 그러니까 상무 지역에 가면 새로운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원도심 쪽에 가면 좀 왠지 모르게 대전 쪽도 그래요. 대전도 그렇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부동산값 막 올랐을 때 GTX 선 하나 그려지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지금 다 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안 꺼졌고요. 아직 안 꺼졌어요. 지금도 그걸로 팔고 있고요. GTX로? GTX 선이 오면 분명 교통이 좋아지는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자명한 사실을 두고 너무 많은 바람을 잡았어요. 모든 시행사가, 모든 분양사가 GTX를 팔아서 분양을 했고 또 심지어는 동탄 같은 데 가보세요. 맞아, 동탄. 3배가 뛰었는데 3배 뛴 가격에 맞춰서 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동탄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GTX의 종착역이다 해서 그걸로 많이 분양도 하고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줄 만한 유효 수요가 진짜 없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고가의 분양물들을 그냥 받아만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특히 저 덕정 지역 가보셨습니까? 전 가보진 양주. 않았어요. 양주 덕계역 덕정역이라고 있습니다. 글로 이제 그 길을 쭉 가면 다 공사해요, 아파트. 저는 그게 진짜 걱정돼요. 왜냐면 판교 벨트나 이쪽 뭐 용인, 수원, 동탄 차라리 이쪽은 일자리라도 이렇게 공부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은 그 산업이 좀 없어.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만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맞아. 그러면 나중엔 어떤 자족 도시가 안 되죠. 자족 도시가 안 되죠, 물론.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그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가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좀 되는 거죠. 그 집값이 비싸고 이런 데 보면 학군도 학군이지만 거기에 확실히 직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이 있어야 출퇴근하고 뭐 요런 곳이 집값이 나중에 오르고 이러지 떨어질 때 뭐 물론 지금처럼 다 같이 떨어지지만 말이죠. 마용성의 마포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마포 클래식? 마포 더 클래식. 거기가 청약률은 19대 1인가? 19.4대 1이었는데 아마 53가구를 모집하는데 후분양이에요. 모집하는데 1,028명이 신청을 했어요. 청약을. 그러니까 야, 이 정도의 그 청약률의 경쟁률이면 뭐 이건 완판이네 했는데 그중에 절반 27명이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계약률이 절반에 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사실 아파트가 좀 좋으려면 평지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여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강북 지역, 서울 강북 지역의 지금 단군 역사 이래 최고가의 분양가예요. 4천만 원. 분양가가 비쌌구나. 4,013만 원인가? 뭐 얼마에 분양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뭐 어떤 기록인지 다 깨기 나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거기가 그 정도의 분양가로 분양할 만한 위치가 되느냐. 물론 지리적 위치는 참 좋습니다. 여의도 가깝죠. 광화문 가깝죠. 그렇죠. 여의도에 일자리 많죠. 광화문에 일자리 많죠. 고액연봉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고액연봉자분들이 서울 강북 지역에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용산, 두 번째가 마포인데요. 마포도 그냥 마포가 아니고 동마포, 동쪽 마포, 서마포가 아니라 이쪽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그게 그거더라고요. 서강대교 이렇게 쫙 건너가서 신촌으로 빠지는 데 있잖아요. 이쪽 오른쪽을 동마포, 이쪽 왼쪽을 서마포. 그러니까 서마포에는 저희가 지금 있는 상암동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또 상암동은 또 잘 되거든. 상암동 한 군데만 잘 돼 있죠. 그 서강대교가 아니고 양화대교를 기점. 양화대교입니까?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쪽의 마포 지역을 동마포라고 하고 서마포라고 서쪽을 얘기하는데 이쪽 그 상암 지역은 여기는 뭐 아주 뭐 여기는 좋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직장이 가깝다 보니까 광화문이나 뭐 여의도 쪽 가는 거, 을지로 쪽 가는 거 좋으니까 그쪽을 많이 선호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클래시 아파트도 좋다, 위치가 둔천주공보다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리적 위치는 좋으나 직접 현장 가면 이제 언덕. 우리 어릴 때 표현으로 고바위라 그러죠, 이렇게. 그럼 지금 말 나온 김에 여기 저 서마포, 서마포의 그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있잖아요. 성산시형 같은. 성산시형 여기. 여긴 평지잖아요. 평지죠. 이런 데는 좋겠네. 좋죠. 성산시형 노리는 그 기자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방송사, 언론사 기자분들이 형님 성산시형 어때요? 좋아. 그거 사도 돼요? 사. 대출은 얼마 받아? 뭐 얼마 받아요? 이러면 사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감당이 안 되면 사지 마. 내 돈이 쥐고 있는 돈이 있으면 사는데 떨어졌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면 이렇게 집이 떨어지고 그러면 도대체 집을 언제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한 답을 드려요. 자신 있을 때 사라. 내 자금이 동원 가능할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또 내가 필요로 할 때. 집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사는 거지. 뭐 아무 때나 뭐 막 사는 건 아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사고 올라갈까 봐 사고.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의 개념인 거지.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자신 있을 때 사는 것이다. 요즘같이 이렇게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그 미분양 나고 이럴 때가 그 분양 받을 수 있는 찬스 아니에요? 분양받을 수 있는 찬스인데 분양받았다가 다시 또 마피 떠서 내놓는 경우도 꽤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무역 적자도 많이 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오히려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오히려 나의 내공을 좀 더 기를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금융의 체력을 좀 길러 놓으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맞는 일이지 뭐 집값이 하락했고 얼른 사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또 빚에 쪼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 때도 내 그 소화 능력, 그렇죠. 능력 밖에 있으면 무리하지 마라. 그렇죠. 아무리 급급 매물이라도. 그렇죠. 급급 매물 나오면 또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또 그걸 또 사니까 내가 살려고 하다 못 산 건 내 물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전국의 부동산 분위기 그리고 분양 시장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표영호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겨울방학 시기에는 또 그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이죠. 대치동, 목동, 또 중계동 이런 데로 집을 옮기는 맹모들께서 이사를 준비하거나 뭐 이사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글쎄, 부동산 거래가 쪼그라든 요즘인데 이런 곳은 괜찮을까? 이런 곳은 괜찮을까? 어때요, 지금 그쪽 분위기는? 어디 지금 목동이나 뭐 중계동이나 이런 쪽. 지금 그 학교 때문이나 이런 거 네, 때문에 학원가로 막 가고 예. 그러죠. 예. 그렇다면 계약을 최대한 좀 늦게 해라. 하루라도 늦게 하는 게 좀 더 싸게. 아, 미리 댐비지 말고. 전세도 마찬가지고. 예. 예. 뭐다 훌륭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주거를 한다는 문제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론으로만 본다면 가격은 지금도 하락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네. 심지어 지금 어떤 분들은요 아파트 가격이 뭐가 하락했어? 라는 분도 있거든요. 아. 그만큼 아직까지 하락이 그렇게 완성돼 있지 않다. 하락 중에 있다. ING 진행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봄 되고 네. 또 내년 봄 되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예. 오히려 뭐 아이들 때문에 학군 때문에 좀 이렇게 전세나 월세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뭐 나쁜 뉴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도 또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반등한 지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실거래가 같은 건. 실거래가로 뭐 1억 정도 이렇게 반등한 거래들이 한두 건이 있긴 있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고양이가 이제 숨이 넘어갈 때 이렇게 팔딱팔딱 뛰거리는 거 있어요. 그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 집값도 하락이 급급매가 툭툭 떨어지다가 어디선가 모르게 이거 혹시 완전히 지금 하락한 거 아니야? 라고 어떤 사람이 덤비니까 나 다시 그냥 1억 올릴래요. 특히 규제 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시 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덥석 사는 경우지 그것이 상승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바이런 시기에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전체의 봄을 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정도다. 그걸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말라. 예, 경계하자. 이런 얘기시고요. 지금 어디가 얼만큼 빠졌는지 그 서울 아파트, 주요 아파트를 표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야, 압구정 현대 6, 7차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죠. 뭐 58억 가다가 와, 10억 이상이 빠졌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우는 그 계약금 30몇 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3억을 넣었다가 계약금 나 안 받을게 하고 취소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3억 포기하는 것보다 더 떨어진다 이거죠. 예.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잠실 주공 5단지는 첫 시간에 얘기해 봤는데 여기도 지금 한 10억 가까이 떨어진 물량이 있고요. 네. 압구정 한양 아파트도 거의 10억 가까이. 이게 지금 실거래가란 말이에요? 실거래가죠. 야, 압구정 한양 1차가 여기도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졌죠. 그래요? 그리고 개포주공 7단지 여기도 8억. 와, 이게 다녀보시니까 이렇게 실거래가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계속 추천해주고 사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의 말씀도 뭐 틀리다고는 안 봐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길게 네. 한 50년, 100년 이렇게 보는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최고가일 때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사다 보면 이게 더 뛰고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만큼 지불해가면서까지 아파트를 사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가격, 지금 본 것처럼 10억 정도의 가격을 더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한 테포만 늦췄으면 10억을 더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억을 일반 사람들이 모으려면요. 아우, 그거 100년 모아야 됩니다. 그럼요. 안 쓰고. 예. 그럼 그냥 죽은 다음에 그렇죠.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항상 이 아파트 가격의 높낮이들 추이를 보면서 내가 언제 집을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상투자분분들 주담대 금리가 튀어오르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를 지금 26일 날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점으로 8%가 6% 다운되고 이게 최고 대출 금리죠. 그 밑으로는 더 낮아진 건데 이렇게 주담대가 낮춰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담대가 떨어지니까 아파트 가격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다. 네.
좀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출을 좀 하더라도. 지금 그 말씀의 한 문장을 놓고 보면 네. 그 한 문장 속에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뭐냐면 바닥을 다지고라는 네, 거예요. 네. 바닥 안 다졌거든요. 바닥 아직 아니다. 그리고 8%가 6%까지 금리가 지금 살짝 내려온 것은 이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아마 다시 또 한 번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또 올라가잖아요. 네, 어쨌든 올라가죠. 0.25 뭐 올린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만 해도 한 2번, 3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기준금리 또 올라가면 대출금리 또 올라가겠죠.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 서민들의 차주들이 그 너무 고금리로 해서 힘들어하니까 은행도 좀 고통분담을 해라. 너희들만 이익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작년에 배당잔치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익을 좀 줄여라 해서 압력을 좀 넣으니까 살짝 내려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요. 물론 이 고금리가 몇 년간 갈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뭐 금리가 살짝 내려왔다고 바닥을 다지고 뛰어올 것이다. 요거는 입담꾼들이 희망사항이다. 예, 그렇다고. 전세가율도 지금 빠르게 떨어지죠. 지금 뭐 그 갭이 한 50% 이렇게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전세가가 보통 서울의 전세가율이 보통 한 80%, 70%. 강남 같은 경우는 뭐 60, 한 5%. 심지어 또 헌아파트의 경우는 뭐 40%의 전세가율도 있긴 있지만 지금 강남이 과연 전세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까지, 몇 %까지 떨어질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을 좀 둬야 돼요. 왜냐하면 강남이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얼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고 강남을 입성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강남이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 개포의 경우 보면 한 6천 세대가 지금 동시에 터져요. 그러면 그 전세가 지금 많이 하락했거든요. 심지어 개포동에 25평 아파트 5억짜리도 있어요. 5억대가 있어요. 그러면 5억대 전세 주고 거기 들어가서 살지 왜 딴 데 멀리 살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기회들이 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위험한 건 강남의 집값도 사실은 위험하다. 강남이 위험하면 다른 지역은 더 빨리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작년에 표영호 대표 우리 셀코 TV에 나오셨을 때 그때는 아직 강남이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으로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을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표 대표님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강남까지 간다. 강남까지 간다. 네, 근데 왔어요, 지금. 표영호 TV가 제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했고 그전엔 주식 얘기도 좀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왔어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제 표영호 TV에 와서 구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제가 뭐 예측한 건 아닌데 뻔히 보이는 이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강남도 꺼진다는 얘기 자체는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이미 1년 전에 강남 집값 버블이니까 지금 사면 최소 10억은 손해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실로 왔잖아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다음번에 표 대표님 모실 때는 어디가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 이게 겁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망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갑자기 뭐 어떤 분들은 서울의 집값이 평당 1,000만 원이어야 돼라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한 말씀이고요. 어느 선에 가면 하락도 고무줄로 이렇게 무거운 줄을 달고 이렇게 흔들면 축축축 늘어나다가 어느 시간에 가만히 멈추다 보면 얘가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적응한다는 건데 시장이. 그래서 이제 그 시기부터 이렇게 평탄조로 쭉 가요. 그 세월이 또 한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또 뭔가에 의해서 올라가죠. 올라가긴. 근데 요 기간을 기다리려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대출 받으신 분들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출 너무 과감하게 받으시면 용감한 건 좋은데 용감한 게 나를 위협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또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역전세가 강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반포자이도
전세가가 10억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반포자이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치고 예. 반포자이에 있던 세입자가 나간다. 새로운 세입자가 갭이 10억 차이 난다. 돈 그럼 현금 10억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저 10억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남이라고 해서 뭐 10억, 20억을 뭐 은행에 넣는 거 그냥 꺼내다가 얘다 가져라. 이런 사람들만 사는 데가 아니다. 네? 대한민국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물론 생각보다 돈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는 많아.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거 전세 사고, 이게 사고잖아요. 사고죠. 그럼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안 들어가야죠. 근데 들어가 있어. 근데 들어가 있는데 내가 10억에 들어가 있는데 예? 강남에 뭐 전세니까 그 정도 하겠죠. 10억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7억에도 안 나가요. 그러면 집주인이 3억 해서 나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안 경매 붙이죠. 경매를 바로 붙일 수 있어요? 바로 경매 붙이죠. 그럼요. 이제 무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자, 언제까지 나가는데 돈 주세요. 돌려주세요. 못 돌려주고 뭐 안 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돌려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거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신청합니다. 이제 서로 그렇게 하고 나서 경매 신청하면 그럼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제가 뭐 절차 여러 가지를 다 빼고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는 거다. 지금 그런 경우가 예. 저기 그 법원에 가면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래요. 많이 나와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40%인데도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제 다시 좀 이렇게 바뀌는 사이클이 다시 올까? 그러니까 지금 집값 떨어지고 이런 지도 한 1년 된 거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는 시그널이 나온 지가 이제 1년 좀 넘은 거죠. 사실은 21년 8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때 그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고가에 다 팔았어요. 맞아, 그런 사람이 경제 개념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다 팔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아직 지금까지도 21년 가격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집은 얼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반등한다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답을 드릴 수 없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언제쯤이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시그널조차 없기 때문에 바닥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바닥은? 바닥의 신호는? 바닥의 신호는 어떻게 보냐면 거래량이 터지면 됩니다. 거래량이 터져요? 예. 오히려 거래가 활발한데 바닥이란 말이에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 그러니까 초급매, 뭐 초급급매들이 나와 있는 물건들이 좀 소화가 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래가 매수의 의지가 있는 심리적으로 매수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거래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게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바닥이 바로 V자 반등이냐, U자 반등이냐, 아니면 진짜 넙대대한 U자 반등이냐, 이거는 두고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사이클로 보면 이렇게 쭉 그냥 평탄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오르는 한 U자 정도 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규제를 안 푼 데가 강남하고 용산이잖아요. 예. 그 강남 용산도 규제를 풀면 그때가 바닥 신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규제를 풀면 바닥이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냥. 오죽 답답하니까 그 규제마저도 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닥이라는 의미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거래가 터지지 않은 바닥이 아닌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면 바닥이 아닌 거예요. 눈물의 재고전, 공장 땡처리. 그 원가보다도 더 싸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 가야 결국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때 가서 금리가 좀 떨어진다면 그때가 이제 매수 찬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야 된다는 데서 오늘 좀 힌트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 바닥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적정가다 생각하니까 사고팔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가 바닥이다. 시장을 이기는 규제나 정책은 없습니다. 시장이 자정적으로
그 가격을 정해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물건을 고가에 팔려고 내놓으면 안 사면 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격, 이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그럼 자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경제 논리로.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락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닥이 아니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급매물조차도 적정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더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확실하게 하나 얻었네. 예, 거래가 터져야 한다.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는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어. 아이고 어쨌든 예년보다 정말 다들 어려워요. 한파에 물가, 난방비 다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마음은 더 초조하고 대신에 또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찬스가 오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다들 올 한 해도 잘 버텨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경제의 훈풍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표영호 대표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영호 TV와 셀코 TV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